네, 유명한 사건이죠. 828회 방송이었어요. 기이한 마을, 이상한 실종, 서천 기동 슈퍼 화재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2008년 1월 24일 사건이에요. 되게 오래됐네요. 방송은 3년 만인 2011년 12월 10일 날 방송이 됐고, 이거 제가 범죄 사건으로 유튜브 시작하면서 첫 주에 했던 방송이에요. 관덕정 살인 사건이랑 그 제주 보육교사? 그거랑 이 사건을 첫 주에 했어요. 처음 했던 사건 중 하나예요, 이게. 그래서 기억이 많이 나고, 우리나라에서 진짜 유명한 미제 사건 얘기할 때 빠지지 않죠. 이거 진짜 희한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알 레전드 다시 보기 하는 느낌으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들어갑시다. 증발. 동네 어귀에 있는 슈퍼에 불길이 치솟아요. 매서운 강풍이 불어오면서 불길이 순식간에 건물을 집어삼킵니다. 건물 안채에서 잠을 자던 슈퍼주인 할머니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듯 보였어요. 자, 그 당시 출동했던 서천의 911 안전센터장이신데, 자, 인터뷰 해봅니다. 네, 불길 새고요. 앞문이 다 잠겨 있었고, 앞에 문이 잠겨 있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잠금 장치가 다 돼 있었다는 거죠. 문이 안쪽에서 잠겨 있었어요. 낡은 조립식 건물을 모조리 태운 후에야 불길이 겨우 잡힙니다. 할머니가 이 화재 규모상 살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숨진 할머니 시신을 찾기 위해 이 폐허가 된 가게 안을 수색했지만 할머니가 없습니다. 문이 안쪽에 잠겨 있으면 사람이 있다는 건데 없어. 의문의 화재 속에 사라져버린 슈퍼 주인 할머니. 실종된 할머니가 현장에 남긴 흔적이 하나 있었는데요. 타담한 안방에서 발견된 핏자국이었다는 거죠. 이게 혈흔이 발견된 안방의 장판 조각이에요. 이 부위가 다행히 타지 않아서 사건을 그나마 추적을 할 수가 있었어. 유전자 검사 결과 김할머니 혈흔 맞아요. 사라진 사람. 경찰들이 일대를 다 뒤집니다. 근데 할머니 시신이 안 나오네요. 자, 그 당시 이야기 들어봅시다. 이건 사건 자체가 누가 봐도 미스터리한 사건이니까 아무래도 주변 다 수색했는데도 그 할머니 흔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할머니는 증발이라도 한 것처럼 사라져버렸어요. 그로부터 4년이 흐릅니다. 기동 슈퍼는 지난 30년간 주민들의 사랑방이었다는데요. 그러니까 뭐 가게긴 하지만 동네 사람들 잠깐 들려서 옛날 슈퍼는 왜 좀 이렇게 테이블도 있고 그랬어요. 음식도 간단하게 해주기도 하고 그런 슈퍼였던 겁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 뭐 잠깐 쉬다 가고 술도 마시고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됐던 거죠. 자식들이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어머니를 찾아 전국 각지를 헤맸어요. 자, 이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좀 한 60대 이상에서는 익숙한 얼굴이실 겁니다. 개그맨이었던 분이고 이 할머니 장남이에요. 큰아들. 실력 같은 희망은 있었죠. 혹시라도 정말 누구 말 맞다나 피치 못할 일이 있어 어떻게 살아계실 거다 이런 생각도 하고 기다렸죠. 5 아들 중 김성남 씨는 원로 개그맨이자 실종된 김할머니 장남이에요. 아들이 TV에 나온다는 걸 평생 자랑으로 삼았다고. 다음 날이 어머니 생신이에요. 그래서 시골 가려고 준비 다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억장이 무너진 거죠. 슈퍼에 불이 난 게 어머니 생신을 하루 앞둔 날, 마을 잔치를 벌이기 위해 형제들이 고향에 내려가기로 한 그날 소식을 들은 겁니다. 요번 방송은 좀 이렇게 파트를 나눴네요. 실종, 행적 뭐 이런 식으로. 그날 아침 기동 슈퍼의 풍경은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읍내 5일장에 가던 길에 슈퍼에 들린 정할머니는 그날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대요. 시장에 가려면요. 가게로 거기서 차표 파니까 시장 가려면 그리로 가지. 나 시장 가려고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감기 들었다고 아예 콩나물 좀 사달라고 그러대. 1,000원 주면서. 김할머니가 콩나물을 사다 달라며 1,000원짜리 한 장을 건넨 게 아침 9시 30분. 가게 안에는 단골 손님 한 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다음으로 가게에 들른 사람은 옆집 택배를 슈퍼에 맡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온 택배기사입니다. 이 사람 말도 들어봐야지. 대부분 12시 넘어서 거길 가거든. 지금도 기억하는 게 고무장갑까지 빨간 고무장갑 끼고 빨래를 하고 쓰고 있었다고. 그리고 사건 전까지 마지막에 온 손님이 오후 6시쯤 집 가는 길에 소주 사려고 들렀던 동네 아주머니예요.
그리고 7시 30분쯤에 또 다른 동네 주민 김씨가 낮에 맡겨둔 두 번째로 왔던 택배기사 그분이 맡긴 그 물건 찾으려고 슈퍼에 들렸는데 가게 문이 닫혀 있었어요. 7시 반에. 이게 평소보다 빨리 닫은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에요. 가게가 안에 불만 켜지고 문이 잠겼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부부는 한참 동안 가게 앞에서 전화를 걸고 문도 두드렸지만 할머니가 대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슈퍼 안채에서 누군가 조용히 불을 끄는 겁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가 가게 문을 열지 않았고 할머니를 본 사람도 없다는 거죠. 이 불이 꺼지는 연출이 본방 보시면은 되게 공포스럽게 연출이 됐어요. 툭 꺼지면서 조용해져, 방송이. 슈퍼에 원인 모를 불이 났던 건 김씨가 슈퍼를 찾아간 지 이틀 후인 24일 새벽입니다. 맨 처음 화재 신고를 한 사람은 출근길 슈퍼 앞을 지나가는 물류운송기사였어요. 그분입니다. 최초 신고자. 예, 여기 저기 항상 지나가는 자리예요. 나오는데 불길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해가 뜨는 줄 알았대. 멀리서 이렇게 밝길래. 어두웠어요. 새벽에 운전하시는 분이고 항상 여기를 같은 시간에 지나가. 평소보다 좀 해가 빨리 뜨나 싶으면서 운전을 계속 했는데 가까이 갈수록 이게 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고를 한 거야. 자, 슈퍼에 불을 지른 사람이 그럼 누구냐? 누군가 그곳에 있었더라면 소방차를 기다리는 사이 박 씨가 목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박 씨를 비롯해 화재 전후로 목격자는 나오지 않았어요. 기동 슈퍼는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도로가에 위치해 있어서 그 시각 오가는 주민들이 거의 없습니다. 슈퍼와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는 버스도 아침 7시가 첫 차예요. 도로 주변에는 CCTV도 없어요.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보면은 도로 이렇게 있어요. 이쯤에 슈퍼가 있거든요. 공터야. 아무것도 없어. 좀 더 몇 블럭 가면은 마을이 나오겠지만 당장 주변은 없어요. 차만 다니는 곳이야. 도로 옆 갓길로 뭐 논들이 좀 있긴 한 것 같긴 해.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일하러 다니면서 뭐 시내도 나가고 이럴 때 들리는 슈퍼였던 거야, 여기가. 그러니까 뭐 CCTV 같은 게 중요하지가 않죠, 이런 도로는. 그리고 이제 여기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화재잖아요. 그러면은 범죄자 심리상 불을 지르는 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단서를 없애기 위한 목적이고, 그리고 이 불이 잘 타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 해, 보통 불 지르는 새끼들은.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마을 사람이 범인이고 이 불이 나는 거를 보고 있었을 것 같기도 해, 어딘가에서. 자, 단서가 없습니다. 자, 수사했던 형사예요. 현장 주변에 폐쇄로 팁이 전혀 없고요. 그 현장 가기 전에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특별하게 용의 차량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차들은 저희가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많아야 하루 매상 10만원 정도 나는 작은 구멍가게예요. 게다가 돈 버는 대로 은행에 저금을 하니 현금을 노린 범행이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김할머니는 평소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만큼 그런 성격이 아니었대요. 대체 누가 어떤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걸까? 이게 잘못 나왔어요. 원한을 살 만한 성격이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들 이 할머니 되게 좋아했어. 범인의 윤곽을 찾기 위해 전문가 도움 받아서 화재 현장 더 세밀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겸임교수. 탄 걸로 봤을 때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심하게 탔죠. 그래서 바라보는 왼쪽입니다. 왼쪽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앵글이 휜 걸 보면 앞쪽보다는 뒤쪽이 더 휘었죠. 그렇다면 이 방 안의 뒤쪽에서 났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방, 방 안쪽에서 최초로 불이 나기 시작했다. 불이 번진 방향으로 볼 때 불은 김할머니가 머물던 안방에서 시작이 됐어요. 안방은 할머니의 혈흔이 발견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안방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할머니 시신을 어딘가로 옮기고 이곳에 되돌아와 불을 질렀을 거예요. 당시 건물 안쪽에는 셔터가 내려진 채 자물쇠가 잠겨 있었고요. 그렇다면 빠져나갈 곳이 뒤쪽 문밖에 없어. 근데 화재 당시 앞뒷문 다 잠겨 있었습니다. 금방 못 들어간 거야, 불 끄러 사람들이. 화재가 일어난 시각을 추정해보면 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라고, 이게. 100% 목조 건물은 아니라도 내부 합판이 둘러져 있기 때문에 처마 밑으로 불길이 나올 정도면 화재 최성기란 얘긴데, 가장 활활 타고 있을 시점,
그렇다면 그 화재가 발생한 게 적어도 20-30분 이전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불이 난 시점은 신고 시점부터 불과 30분 전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때 범인에게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게 22일, 불이 난 건 그로부터 35시간 뒤인 24일 새벽입니다. 범행이 이틀에 걸쳐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알 여신, 우리 박지성 교수님 거의 초기에 하던 인터뷰가 아닐까 싶어요. 얼굴이 지금과는 좀 다르시네요. 정말 낯선 사람이 돈을 목적으로 슈퍼에서 현금을 강탈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만약 슈퍼에 들어왔다면 그러면 돈을 뺏고 그 피해자를 죽이고 빨리 그 현장에서 도망가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범행은 실종이 된 시점은 화요일 밤인데 목요일까지 이거를 끌었다고 한다는 점은 다른 이유가 있고 이 사람한테는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만 하는 굉장히 간절한 요소가 있다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할머니의 시신을 유기하고 방 안에 남은 자신의 흔적을 꼼꼼하게 지워야 했다는 겁니다. 범인은 틀림없이 할머니를 잘 아는 사람 중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사라진 후 동네에는 묘한 소문이 떨기 시작합니다. 읍내 곳곳에 이상한 낙서가 막 생겨나. 이 낙서가 내용이 묘합니다. 볼게요. 순남 할머니는 둘째 아들이 죽였다. 예요. 지금은 다 지워졌고요. 그 당시에 이런 게 써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둘째 아들이 죽였다는 건데 이것 때문에 이제 시골이기도 하고 소문 금방 퍼지잖아. 술렁이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낙서로 넘어갑니다. 김할머니는 오로지 아들 5 형제만 보고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중 둘째는 다른 형제들보다 고향을 늦게 떠나서 할머니랑 더 각별한 사이. 할머니가 실종되고 불탄 슈퍼 옆에 비닐하우스 쳐놓고 생활합니다. 반년 동안이나 어머니를 찾아 헤맨 것도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읍내를 중심으로 삽시간에 퍼져나간 이 소문은 어느새 아들을 범인으로 둔갑시켰어. 왜 이런 소문이 퍼진 거냐? 마을 주민인데요. 그쪽에 길이 보상을 탄대나 그래가지고 아들이 보상 때문에 그랬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돈 문제라는 거야. 마을을 가로지르던 기차역이 노선 불량으로 폐쇄되고 사건이 일어난 2008년에는 4차선 도로가 들어서기로 예정이 돼 있었다. 그래서 땅값이 오른다 이거지 한마디로. 마을은 한참 동안 보상 문제로 들썩거렸어요. 할머니가 갖고 있던 땅의 일부도 도로로 편입되면서 할머니 앞으로 1억 2천의 보상금이 나오기로 돼 있었대. 30년간 슈퍼를 운영하며 모은 돈으로 동네 곳곳에 집을 사기도 했어요. 이 할머니가. 1200평 정도로 내가 알고 있어요. 1200평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600평하고 바꾼 거지. 왜냐면 여기가 비싸니까 이제 바꾼 거요. 왜냐면 이런 데는 돈이 비싸잖아요. 도로 옆이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실 경우 이 재산은 자연히 아들이 상속받게 됩니다. 소문이 그럴듯하잖아. 아들이 부모가 큰 돈을 벌게 되고 나이가 마침 꽤 들기도 했고 자식들끼리 유산 문제로 싸울만 하다 이거지. 그 와중에 이런 살인이 일어났으니까 이거 아들이다. 이 소문이 굉장히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거야. 자, 그런데요. 이 시나리오대로라면은 서울에 살고 있던 아들이 충청남도에 있는 고향집에 내려와 범행 저지르고 다시 서울로 올라간 뒤 이틀 후 또 내려와서 불을 질렀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서울에서 서천까지 3시간 걸리거든요. 만약 아들이 범행이 일어난 22일부터 24일 사이 고향에 머문 적이 있다면 흔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 기간에 둘째 아들은 고향에 내려온 적이 없어요. 통신 내역도 일치합니다. 알리바이가 있다는 거지. 자, 이분은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드님이 둘째 형님의 알리바이를 입증해줄 만한 가장 정확한 정황을 알고 계신 거잖아요. 예, 당연하죠. 그날 같이 있었으니까요. 제가 성수동에 친구가 있는데, 오래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내가 할 수 있는 가공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철판 가공 일이 있어서 거기를 우리 둘째 형님이 운전하면서 갔었다고. 화재 전후 둘째 아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했고 퇴근 후엔 가족이나 친구들과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행적은 당시 근무일지와 CCTV로 입증이 됐어요. 근데도 이 소문은 계속 가족을 따라다녔다는 거지. 시골이라 그런 것도 있어. 눈에 보이는 것보다 일단 퍼진 소문을 더 믿는 것 같기도 해. 좀
시골이라는 그 주민들의 커뮤니티는 어머니의 실종 앞에 가족들은 2번 울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 사건은 이미 범인이 붙잡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사이 중요한 걸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낙서를 하고 살아낸 사람이죠. 그치, 둘째 아들이 범인이라고 낙서를 했으면 그 사람은 제보자인 건데 뭐 경찰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낙서로 동네에 떠들고 다니면은 문제가 좀 되죠. 근데 그 낙서를 사람들이 믿는 거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범인이 잡힌 줄 알아. 검거됐다는 소식까지는 없어도 범인 걔잖아 둘째 아들. 이게 그냥 깔려있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은 둘째 아들이나 뭐 이 가족들은 억울해서라도 범인이 잡히길 바라야겠죠. 이 낙서란 사람 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4번째, 의심. 처음 낙서가 나타났던 3군데의 건물은 담벼락에 새로 페인트를 칠해서 깨끗했어요. 지워졌어. 누군가 사진을 찍어두진 않았을까 수소문해봤지만 지금은 그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낙서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소문뿐이에요. 표창원 프로파일러죠. 남들이 자신을 어떤 이유에서건 의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기 스스로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자기보다 더 용의자로 볼 수 있는 누군가를 지목하면서 낙서 형태로 남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 집 둘째 아들에게 덤탱이를 씌우려고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낙서를 한 게 고의적으로 여론과 수사의 방향을 아들에게 돌리려고 했다면 이 사람은 한 번쯤 용의선상에 올랐을 거예요. 당시 기동 슈퍼 사건으로 그럼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자, 이 사람은 식품업체 직원이라는데 이 슈퍼에다가 이제 물건 납품하는 분이신가?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저는요,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딱 이야기 들었을 때 아, 그놈이다 딱 생각이 오는 거야. 그놈이라고요? 네, 그놈이 그랬을 거다. 슈퍼에 정기적으로 간장을 납품하던 식품업체 직원 김씨라는 분인데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떠오르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대리점에서 물건 신고 아침 한 9시 넘어서 가니까 한 11시 정도 됐을 거라 제가 물건 내리고 이 진열하는 과정에서 싸움이 있었거든요. 그날 가게에 있던 한 손님과 할머니가 약간 말싸움이 있었나 봐. 욕해가면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났으니까 이렇게 막 이 양반이 취해가지고 욕해가면서 막 가만 안 둔다 그러고 그렇게 막 얘기한 게 저는 자꾸만 이게 걸리는 거죠. 그 할머니가 그때 오늘 장사 그만하려고 한다. 아이 그래가지고 아이 왜 장사를 그만해 그냥 하시지. 그랬더니 아니래. 저놈이 이거 또 분명히 와가지고 깽판 칠 테니까 문을 잠가야 된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 봤던 9시 반쯤부터 술 마시던 그 사람이에요. 이 슈퍼에 사건 당일 처음 왔던 사람. 남자는 할머니에게 뺨을 맞고 으름장을 놓으며 가게를 나갑니다. 화재가 일어나기 몇 달 전 김씨가 봤다는 남자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그날 아침 기동 슈퍼 한편에 술을 마시고 있던 그 사람입니다. 필적 조회도 못해요. 이제 그 벽에 써있는 글씨가 남아있지가 않아. 그래서 그 글씨가 써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있는데 그 필체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해줄 수가 없죠. 입증이 안 되잖아. 그냥 사람 머리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도 안 돼요 지금. 동네 주민 얘기를 들어봐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서 술도 자주 먹고 아이 좀 젊은 사람이고 지금도 아마 술 좋아할 거야. 술만 먹으면 정신이 좀 이상해 그 사람이. 40대 후반의 노총각인 그는 하루가 멀다 하고 김할머니 가게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경찰이 제일 먼저 주목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봤겠지. 아침 저녁 가리지 않고 그 할머니 가게에 자주 갔던 사람이에요. 할머니도 잘 대해줬고 근데 가끔은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폭력성을 좀 띠고 할머니한테 욕도 하고 때릴 듯한 그런 행동도 취했던 적이 있어요. 통신수사 결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할머니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한 달 동안에만 20번을 걸었어요. 조사를 받는 태도도 심상치 않았다네. 말도 제대로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하여튼 손 막 떨고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불안감 느낀다고 할 정도로 심하게 좀 떠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사건 당일의 행적도 확실하지가 않대. 그러니까 형사들의 심정이 굳어지지. 이제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결정적으로 증거 없는 상태에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합니다. 거짓말 탐지기가 동원됐어요.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거짓말 탐지기는 최후의 보루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중단됐어요. 심리적인 문제가 있던 그는 거짓말 탐지기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용의자가 이렇게 그냥 풀려나 버려. 풀어주는 거는 뭐 이제 수사의 과정상 절차상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거야. 원래 수사라는 것도 합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지만 뭐 의심은 계속 들지. 대체 이 사람은 김할머니랑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래요. 만나긴 하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유력한 용의자죠. 용의자. 그 얘기를 막 형사들한테 수십 번 얘기하고 여기 형사들 한 달 동안인가 2달 동안인가 하루에 한 번씩 꼭 오네. 꼭 와가지고 막 나를 약올리는 거야. 아줌마를 땅에다 묻었을까? 저수지에 묻었을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그걸. 인터뷰 도중에도 계속해서 술을 마시던 박 씨는 술 때문에 슈퍼에 자주 갔던 건 사실이지만 자신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할머니가 사라진 그날 아침에도 그는 여느 때처럼 슈퍼에서 막걸리 한 병 사 마시고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리고 할머니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게 이 사람 주장인데 밤낮 없이 할머니에게 전화를 건 것도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이유였다고 해. 아니 20번이나 건 게 어떻게 대수롭지가 않지? 원래 술 먹으면 해정술 잘하거든요. 아침에 아줌마 보고 전화해가지고 가게 문 열었냐고 뭐 물어볼 때도 있고 그랬어요. 할머니 잔소리에 가끔 다툰 건 사실이지만 평소 둘 사이는 부모 자식과 다름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그는 끝내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못했어요. 기동 슈퍼 사건으로 용의선상에 올랐던 건 이 사람만이 아니야. 할머니 명의의 빈집에 새들어 살던 전 씨라는 사람도 있어요. 집세 때문에 할머니랑 돈 문제가 좀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예, 여기저기 좀 있다가 거기가 빈집이 마침 나서 거기서 좀 살면서 거름 장사했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야 뭐 갔겠지 슈퍼에. 거기에 살면서 이렇게 오다 가다 보니까 그리고 그 양반네 집에 사니까 내가 세를 조금 내기를 했던가 뭐 했나 그래. 이 사람도 뭐 경찰 조사해보니까 특별한 혐의점은 없는데 범행이 일어난 날에 알리바이가 뚜렷하지 않다고. 그리고 화재가 나기 전 슈퍼에 묘한 절도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은 할머니 지인인데요. 화재 나기 전 한 달 정도 된 거지 한 달. 전혀 말씀 안 하시는 거야. 그냥 몸만 부들부들 떨면서 말씀 안 하시더라고. 인적 드문 거리에 주인 혼자 있는 슈퍼여서 가게에는 몇 차례 좀도둑이 좀 들었었다고. 할머니는 그때마다 경찰에 신고했는데 무슨 영문인지 한 달 전 도둑에 대해서만큼은 입을 꾹 다물었대요. 그리고 그 무렵 특별한 강도 전과자 한 명이 인근에 살고 있었습니다. 전과 6범이야 이 새끼가. 2001년에 김할머니 대상으로 강도 행각 벌이다가 구속된 적도 있고요. 자, 사건이 2008년에 일어났죠. 그러면 7년 전에 있던 일이긴 한데 이게. 그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그날 서천을 빠져나간 사람이야. 이러면 진짜 뭔가 의심을 좀 하게 되지. 그 사람의 아빠인가 봐요 이 사람이. 아들은 인터뷰를 거절했나 봐. 화장대영 씨 아들은 인천에 있었지 인천. 걔가 그때 아마 공주 교도소 가서 5년 살고 나와가지고 여기 바로 서천 왔다가 인천으로 바로 올라갔어요. 그게 기억이 좀 나네요. 기차 시간 확인한 결과 서천을 떠난 시간이 오전 10시 36분이에요. 할머니가 사라진 시점부터 9시간 전의 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간발의 차로 용의선상에서 배제가 됐어. 할머니가 사라지기 전에 나갔잖아. 이러면서 용의자 셋이 다 애매모호해져가지고 사건이 미제로 남기 시작합니다. 사건에 관련된 뭐 용의자들이 꽤 있어요. 3명이나 나왔으면은. 이것도 유력 용의자였던 거지. 뭐 그 외에 조사받은 사람 많을 거 아니야. 많아. 근데 다 아닌 것 같고 정작 가족이 의심을 받게 된 거야. 동네 분위기 때문에. 자, 이제 남은 단서는 하나예요. 할머니 시신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작진은 할머니가 사라진 그날 택배를 찾기 위해 슈퍼에 갔던 부부를 다시 만나봤어. 혹시 슈퍼 근처에 다른 차가 서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없었나요? 그때 상황은 별로 판단을 안 했어요. 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고요.
아주머니는 당시 주변을 볼 경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뜻밖의 남편이 아내가 놓친 장면을 기억하고 있네요. 그 차 없고 자전거 하나 세워져 있었어요. 자전거 여기 옆에 길 쪽으로. 저녁이라 가지고 우리가 자세히는 안 봤지. 자전거가 있다는 것만 봤지. 그날 밤 기동 슈퍼에 자전거 타고 온 방문객이 있다는 거야. 사건 현장에서 빠져있던 첫 번째 퍼즐 조각이에요, 이게. 다섯 번째, 기억. 그런데 취재 3주째가 되던 무렵 뜻밖의 얘기를 또 들어요. 화재 현장 처음 목격하고 신고했던 박준석 씨입니다. 그 택배기사인 거죠, 운전수. 그는 기동 슈퍼 사건에 관해 경찰에서 말하지 못한 얘기가 하나 있었대. 뒤늦게 생각났나봐. 예, 확실한 기억이 났다면은 경찰에게 제가 그때 분명히 다 얘기했을 거예요. 무슨 차, 어떤 차종 봤다. 행여나 내가 뭐 잘못 봤나, 수사에 혼선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피해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말을 안 했던 건데, 예, 제가 여기서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본 것 같아요. 아, 슈퍼 바로 앞에서요? 예, 그럼요. 슈퍼 앞은 밤에 차가 거의 안 세워져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 할머니 혼자 살고요. 슈퍼에다가 차를 놓고 동네를 들어갈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거리가 좀 있어서 차를 끌고 가야죠. 불이 나기 전 슈퍼 앞에서 자동차 한 대. 근데 이게 좀 낯설었대. 이 사람은 자주 다니는 동네니까 대충 이제 익숙해, 차종이나 외형 같은 것들이. 박 씨는 화재를 목격하기 2시간 전에 슈퍼 앞을 또 한 번 지나간 적이 있어요. 집을 나와 공장으로 향하던 4시쯤인데 자동차를 본 것도 이때라고 합니다. 차가 정면을 향해 가지고 후진으로 돼 있던 기억이 나요. 예, 여기가 이제 현장이고 슈퍼 있던 자리인데 지금 슈퍼 없어요. 이래 주변이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도로도 새로 생겼고. 여기에 차를 세우면은 이 슈퍼에 들어오려고 세우는 거야. 근데 새벽 4시잖아. 이상하지. 하얀색은 띄어요, 눈에. 차종은 기억이 나지 않고요. 앞이 좀 둥그스름해요. 느낌이 각지지 않았고. 하얀색인데 작고 크지 않고 중형은 아니고 경차도 아니고 한 소형 정도, 그런 정도예요. 자, 여기에 프로파일링계의 요무의 유령검 오윤성 교수님 나왔습니다. CC는 자동차로 옮겼을 가능성이 높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오랫동안 이 주변 수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수사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꼴이죠. 어떤 자동차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범인에게. 기억나는 건 자동차의 모양과 색깔뿐이에요. 사건의 단서가 될 만한 특징이나 자동차의 번호판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제작진은 과학수사계의 도움을 받아 최면 수사를 진행했어요. 되살릴 수만 있다면 박 씨의 기억은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함께 결과를 보기로 한 사건 담당 경찰서. 간단한 사전조사하고 최면 수사 진행했지만 뭔가에 가려진 듯 아무것도 보지를 못했어요. 이분이 법체면 수사관이에요. 네, 무의식적으로 아무래도 거부하는 게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부담이 생기면서 이 부분에 대해 아예 깜깜하게 비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수사의 어떤 결정적인 상황,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뭔가를 사소한 거라도 잘못 말했다가 죄 없는 사람이 용의자로 몰릴 수도 있다, 이 걱정을 되게 많이 하나 봐, 이 운전기사님이. 자, 여기까지입니다. 뒷이야기. 서천군에는 또 하나의 미제 사건이 있다. 서천 카센터죠. 2004년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서천 카센터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이 이 기동 슈퍼 사건이야. 유사한 두 가지 공통점 가지고 있는데 기묘해. 첫 번째, 사건 현장에 불이 났다. 서천 카센터 살인 사건의 경우는 카센터 주인의 부인은 밖에서 살해됐고 카센터 안에 있던 옆 농기계 가게 주인의 부인과 카센터 주인 부부의 아이들이 불에 탄 채로 발견됐다고. 서천 종천면 할머니 실종 사건의 경우에도 사건 현장인 슈퍼에 불이 났어요. 화재 이후 조사 결과 두 사건 모두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고의적으로 불을 지른 방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는 거야. 두 번 다. 서천 카센터는 카센터 여주인 사체가 발견되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편지가 와요. 이 편지는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농기계 가게 여주인 때문이다. 모든 책임을 어느 한 사람에게 돌리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비슷하게 이 기동 슈퍼 사건도 읍내 각지에 할머니를 죽인 건 둘째 아들이라는 내용의 낙서가 막 쓰여져 있었다는 거야.
비슷한 면이 있죠. 불이 났다. 누군가를 지목하고 있다. 익명의 누군가와. 두 사건 사이에 관련성이 있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동일범의 소행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자니 4년의 시간 차이가 있어. 서천카센터 살인사건 당시에 사건 과정이 방송을 통해 많이 알려져가지고 기동슈퍼 사건은 모방범죄일 수도 있다. 여기까지인데 유명한 사건이죠. 서천이 또 큰 동네도 아닌데 미제 사건이 비슷하게 2번이나 나가지고 그 낙서 얘기를 좀 더 하자면은 낙서는 없어요. 그래서 이 필적 대조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낙서가 순남 할머니는 둘째 아들이 죽였다라고 한 게 범인과 이 할머니 사이의 관계가 좀 보이지 않습니까? 성을 뺐잖아. 김순남 할머니라고 안 했잖아. 순남 할머니야. 친근하게 부르잖아. 슈퍼에 자주 왔던 사람이고 할머니도 이 사람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이라고 말한 거 보니까 둘째 아들이 마지막까지 할머니랑 같이 살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야. 동네 사람이고 할머니의 가족관계까지 잘 알아. 동네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 가족들은 알리바이가 다 있어. 멀리서까지 막 오면서 이틀 동안의 알리바이를 만들고 알리바이도 물론 다 있지만 뭐 조작을 뭐 한다 그래도 너무 어려운 일이고 동네 사람들이라야만 가능한 것 같아. 자전거가 왔다 갔대잖아. 또 그런 것도 봐서 동네 사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왔다가 죽이고 돌아가. 그래서 뭐 불지를 준비를 하고 차를 끌고 온 거야. 그래서 시신도 태워가고 뭐 이런 과정이지 않았을까 싶다는 거지. 어쨌든 자전거가 사용됐다는 점에서 동네 사람일 가능성 좀 높은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수군수군 대면서 나를 의심하지는 않는 상황이 올 거다 뭐 이런 거 아는 거 보니까 동네 사람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시골의 분위기를 잘 아는 사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분명히 경찰이 만나지 않았을까요? 동네 사람이라면은 그죠? 근데 용의선상에서 빠져나갔겠지. 그렇게 따지면 저는 첫 번째 그 사람 제일 유력하다고 생각해요. 단골 손님이 한 명이 이 양반 막 부들부들 떨고 막 뭐 일관된 범행 부인으로 뭐 풀려났다고 하는데 너무 워낙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제 사건이니까 뭐 딱히 제가 뭐 더 설명드리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알 레전드로 꼽히는 편입니다. 이거 그알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지 않나. 828회입니다. 기이한 마을 이상한 실종 서천 기동슈퍼 화재 미스터리였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사건 댓글 좀 달아주세요. 뭐 원하시는 편 있으면은 자세히 기억 안 나더라도 이때 이 사건 방송 있었는데 해줘요. 뭐 이런 거 좀 써주시면은 저희도 뭐 이렇게 예정 중인 게 있는데 이렇게 요청이 있으면은 그걸 좀 앞순위로 이렇게 해서 준비할 수 있으니까 조만간 저는 이제 뭐 댓글도 계속 보면서 어떤 거 할지 고르겠지만 지금 생각나는 게 그 삼리나라 슈퍼 조만간 할 거고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그 검은 옷을 입은 여자인가 무슨 오피스텔 토막살인 사건 그것도 한번 준비해보고 불식한 사건들을 해볼 생각이에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올게요.